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오늘은 더본코리아랑 딱 붙게 된 토모큐브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큐브는 3차원 홀로그램 현미경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홀로토모그래피 HT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여기서 홀로토모그래피란 세포의 손실과 변형이 없이 살아있는 세포나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투명하기 때문에 일반 현미경으로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형광 염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염색을 하려면 이틀에서 3일이 또 소요되고 조작된 세포는 다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관찰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세포 내의 독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했던 제약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과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막상 임상 1상에서 독성이 발견돼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때 임상 1상 실패의 원인은 현미경을 통해서 독성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독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선은 세포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그 형광 염색 등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포에 레이저를 투과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세포와 오가노이드의 3D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고해상도의 3차원 세포 구조체를 라이브 영상을 보는 것처럼 세포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 세포나 오가노이드에서 찾을 수 없었던 독성까지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97%에 달한다고 회사 측이 강조를 하네요.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확립이 되면서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과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이미 발표했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글로벌 탑 제약사 중에 하나인 로슈에 의하면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안 나왔지만 임상 1상에서 독성이 나와서 실패했던 약물에 대해 오가노이드에서 홀로토모그래피로 독성을 발견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탑 제약사들은 지금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동물 시험의 대체 시험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모큐브한테는 굉장한 기회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제 생각에 제약 바이오나 재생의학 분야에 있어서 세포치료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주목을 할 만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에 있어서는 토모큐브가 완전히 키플레이어. 토모큐브의 발자취가 곧 홀로토모그래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회사는 1세대와 2세대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고 1세대 제품은 레이저 기반, 2세대는 LED 광원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도와 품질을 더욱 개선시켰다는 게 특징입니다. 글로벌 제품 조사 및 평가 기관에서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수상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갖는 동시에 탁월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50개국 이상 200여 기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의 63.6%인 24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나 증가한 수치예요. 지금 미국, 아시아, 유럽, 글로벌 고객사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현미경 시작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A와 A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는데 회사는 더 빠른 외형 확장을 위해서 연구용 매출 외에 좀 수익 경로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D 홀로그래피 현미경하고 AI를 결합시켜서 의료 진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 참여해서 항암제로 인한 장 오가노이드의 손상 정도를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약물 농도를 투여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암 환자의 경우에 알맞은 항암제를 찾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한 뒤에 한두 달 걸리는 결과를 보고서 항암제를 처방합니다.
또는 의사가 다양한 항암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치료제를 투여한 뒤에 상태 변화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제를 쓰게 되죠. 반면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조직 검사할 때 떼어냈던 조직에서 세포 일부를 채취하고 그거를 인간 오가노이드로 만든 뒤에 다양한 항암제를 써보고 오가노이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맞는 약을 찾아내서 바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나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게 또 기대가 되는 거고, 이 밖에 바이오 분야를 넘어서 뭐 반도체 웨이퍼나 유리기판 검사 시장에 진입을 하고 3D 그 기술이 있으니까 검사 시장에 진입을 하고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계측 분야에까지도 진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 토모큐브가 조금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으며 경쟁사 대비해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는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는 현미경을 만들었던 회사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 뒤에 성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비교도 될 거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기반으로 하는 공초점 현미경과 이광자 현미경 기술은 사실 기존에 존재하던 외국 현미경 기술을 국산화시킨 것이고요. 토모큐브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한 거고, 다르죠. 뭔가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분야니까.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도 선정한 기업이 두 회사가 동일합니다. 근데 적용퍼는 토모큐브가 27.5배,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29.7배니까 조금 토모큐브가 낮기는 해요. 근데 아이빔은 26년과 27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고, 토모큐브는 27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적용 순이익에 있어서는 토모큐브가 조금 더 욕심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약간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시면 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15%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 오기는 했는데 어느 시점까지 땡겼냐면요. 24년 말, 올해 말을 기준으로 땡겨왔어요. 얘가 8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24년 반기 기준으로 땡겨옵니다. 앞에서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현가화를 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24년 말을 기준으로 기대치가 역시 약간은 포함된 순이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5,675원을 산출했네요. 할인율은 30.46%에서 14.51%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900원에서 13,400원을 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냥 토모큐브와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만 비교를 한번 해보더라도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1,706억 원은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2배가 넘습니다. 이미. 23년 매출액은 토모큐브보다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하고요. 뭐 기술력의 차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시총의 격차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내심 조금 안 좋기를 바랬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경쟁률도 967.71대 1, 2,396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건수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경쟁률도 공모 규모 대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1,900원에서 13,400원을 제시했는데요. 참여한 기관 전부 다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16,000원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약 97%에 달했어요. 16,000원 초과는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19.40% 초과한 16,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다소 이미 비싸다고 느낀 공모가인데 상단 초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확약은 딱 3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건수 기준 0.13%, 수량 기준으로는 0.14%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수요 예측이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요때 상장을 했던 종목들이 뭐 셀비온, 인스피언, YJ링크, 루미르, 한캠 요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좋은 성과를 확인을 하고 우선은 얘도 받고 상장일에 팔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 예측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1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3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37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더본코리아랑 겹치고요. 환불이 이틀 걸리고 상장은 11월 7일 단독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증거금 16만 원.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2.17%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 직후에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655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7%입니다. 아주 많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영향을 받을 정도죠. 그리고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기타 법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렇게 기존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니까 그나마 21년의 발행가액은 15,000원으로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이 됨으로써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모두 공모가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종목 1개월 뒤부터 추가로 또 20%가량이 풀리니까요. 웬만하면 단기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96만 280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행사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64만 2280주고 이 중에 의무 보유가 없는 수량은 36만 600주입니다. 2.8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행사가액이 500원, 750원, 2,500원, 5,000원 이렇게 낮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수요 예측은 그냥 보통 수준이기는 한데요.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32.17%, 기존 주주 비중은 41% 정도가 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55억 원으로 좀 애매한 조건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유통 가능 금액 600억 원대 충분히 소화되고 한 70%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사이즈의 웨이비스가 고가 기준 23%밖에 못 갔었죠. 계속 얘기하지만 적자고 기술 특례의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 거기에서 더 올려 쳐진 공모가,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들이 상장일에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모큐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보수적으로 주당평가가액 산출을 해봤습니다. 27년 예상순이익을 15% 할인율로 24년 말 기준 현고화를 시켰고 적용 PER은 회사 측이 제시한 해외 기업 2개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27.5배.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은 약 16,589원. 공모가는 16,000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장일에 별로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나마 상장일이 7일로 더본코리아 바로 다음 날이라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또 겪어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저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대신에 5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25만 주고요. 일반 등급 기준 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2억 원. 최소는 20주고 증거금 16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공모주 참여 인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HEM파마나 에어레인을 참고를 해보면 토모큐브도 20만에서 21만 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19주, 한 주 또는 2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아무래도 더본코리아 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기는 해서 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2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딱 1000대 1로 계산이 됩니다. 비례 한 주 증거금은 약 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본코리아의 NH 일반 한도인 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본코리아의 30% 기준 기대 수익과 토모큐브의 20% 기준의 기대 수익은 비슷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그냥 내키는 쪽으로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며 청약일에 실제로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